두 번째, 뇌의 비밀. 장내 미생물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한다. 안녕하세요, 심리와 건강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과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놀라운 주제, 장뇌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기분, 행동,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1.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약 80조 개의 인간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이보다 더 많은 약 100조 개 이상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절반 이상이 미생물인 셈이죠.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다양한 미생물 군집, 주로 박테리아지만 바이러스, 균류, 기타 미생물도 포함한 장내 미생물총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2. 장뇌축. 양방향 고속도로. 여러분의 장과 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미주신경. 뇌에서 장까지 연결된 고속도로로 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뇌로 직접 전달합니다. 둘째, 면역 시스템. 장내 미생물은 면역 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염증 신호를 조절합니다. 셋째, 신경 전달 물질. 놀랍게도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약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넷째, 단쇄 지방산.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장내 미생물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째, 우울증과 장내 미생물. 우울증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은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벨기에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의 장내에서 특정 박테리아 종류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쥐 실험에서 우울증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우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우울증 쥐에게 이식했더니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불안장애와 장내 미생물. 불안과 장내 미생물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섭취한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균 환경에서 자란 쥐, 장내 미생물이 없는 일반 쥐보다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특정 박테리아 종의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장내 미생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장 문제를 함께 겪습니다. 자폐아의 70% 이상이 위장 문제를 겪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폐 아동의 장내 미생물 구성은 비자폐 아동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정 장내 미생물 치료가 일부 자폐 아동의 행동 증상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기타 정신 건강 상태. 장내 미생물은 다음과 같은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ADHD,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4. 놀라운 장내 미생물 실험들. 정말 믿기 어려운 실험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성격 변화 실험. 연구자들은 대담한 쥐의 장내 미생물을 내성적인 쥐에게 이식했더니 내성적인 쥐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초콜릿 선호도 실험. 한 연구에서는 특정 장내 미생물이 있는 쥐가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음식 선호도까지 미생물이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기억력 개선 실험.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팁.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하기. 장내 좋은 박테리아는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다양한 미생물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주 최소 30가지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콩류, 전곡류 등을 포함합니다. 둘째, 발효식품 즐기기.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직접 공급합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채소, 요구르트와 캐피어, 미소와 템페, 콤부차. 실천 팁. 매일 한 가지 이상의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셋째, 항생제 신중하게 사용하기. 항생제는 좋은 박테리아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팁.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완전히 복용 과정을 마치고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식품 섭취를 늘려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팁. 명상, 요가, 심호흡,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일상에 통합해보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방해합니다. 실천 팁.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매일 7 내지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6. 정신 건강을 위한 맞춤형 장내 미생물 식단. 다양한 정신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식품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다크 초콜릿, 70% 이상 카카오 함량, 견과류와 씨앗류, 녹색 잎채소, 마그네슘 함량이 높음. 둘째,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캐피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 아보카도, 엘테아닌이 풍부한 녹차,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 셋째,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 항염증 작용이 있는 터메릭,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류, 폴리페놀이 풍부한 석류,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 7. 재미있는 장, 뇌 연결 사실들. 장을 두 번째 뇌라고 부르는 이유는 약 5억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양이 뇌의 뉴런 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장과 뇌 사이의 소통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쥐의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다시 미생물을 도입하면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면 미생물총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장 뇌축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에는 장내 미생물 조절을 통한 맞춤형 정신 건강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 자폐증 등의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팁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심리와 건강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과 건강한 하루 되세요.